오늘 또 민주당이 명태균 씨가 2022년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컷오프 됐던 김진태 강원지사를 구제하는 과정에 자신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통화 녹음을 공개했습니다. 그간에 이제 언론 보도는 있었지만 명태균 씨가 그 사항을 가지고 주변에 직접 육성으로 얘기하는 것은 처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도가 어떻게 되냐면요. 2022년도 6월달에 치러진 지방선거 그리고 재보궐선거에 사실상 이제 명태균을 중심으로 한 이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이 있었다 이 논란이거든요. 가만히 보시면 윤핵관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은 다 친이계입니다. 근데 친이계들인데 예를 들면 경남지사도 친이계 쪽에서는 윤한홍 의원을 밀었어요. 네. 근데 의외로 명태균 쪽에서 민 박완수 지사가 되고 그렇죠. 뭐 창원 네. 의창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종량이라는 사람을 윤핵관들 친이계들은 밀었는데 또 공천은 김영선 의원이 또 명태균을 통해서 되고 요 강원도도 마찬가지인 거죠. 윤핵관 쪽에서 황상무 당시 이제 뭐 네. 시민사회 전 시민사회 수석이 당시 후보인데 황상무 후보를 밀었거든요. 밀었는데 오히려 이제 김진태 지금 현 강원지사 이분은 이제 친박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윤핵관 대 김건희 이준석, 명태균 요렇게 지금 구도가 갈라져서 공천을 당시에 치른 것이고 결과적으로 명태균이 전승을 거둔 거죠. 당시에 윤핵관보다 더 센. 더 네. 세게. 그러니까 심지어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라는 윤한홍 의원이 경남지사 출마를 접어버리잖아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전화 한 통 넣죠. 당신은 비서실장도 못해. 이렇게 전화를 넣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때 당시에 공천을 지금 복귀를 다 하고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공천 개입은 있었다. 이게 이제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고 당 안에서도 권력 다툼은 있었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공천 개입에 일정 부분은 또 협조한 부분도 있는 것이고 또 일정 부분은 서로 갈등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이쯤 되면은 수사를 피할 수가 없고요. 저는 네. 지금 이제 김영선, 명태균까지는 수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 수순으로는 뭐 기사도 좀 나옵니다만은 이준석 당시 당 대표와 네. 정진석 비서실장, 당시 공관위원장, 맞아. 윤상현 공관위원장 네. 이 셋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윤석열 부부에 대해서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이제는 한 국면이 좀 넘어가지는 시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약간 이해가 살짝 되는 측면이 뭐가 있었냐면은 이런 상상을 해봤어. 윤석열 대통령이 확실히 당선 이후에 내 말을 잘 듣는 사람들 위주로 나중에 대통령실 인사도 그리고 이런 하여튼 인력들을 좀 꾸렸구나라고 네. 생각되는 게 정진석 당시 공관위원장도 그 말인즉슨 원래 결정돼 있던 거를 오더를 받고 해준 거잖아요. 정진석 당시 공관위원장 외견상으로 봤을 때. 그쵸. 근데 내가 기사를 찾아봤거든요. 그때 또 공관위 대변인이 김행이었어. 그래서 김행도 그래서 나중에 또 써주려고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여러저런 부분들에 대해 추측을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요거 짧게 네. 이게 그러니까 그 충성서약 얘기까지 올라가는데 김진태가 예. 이게 어디가 뿌리냐면은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은 2019년에 그 윤석열 검찰총장 맞아요. 인사청문회로 인사청문회. 들어가요. 네. 그때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그 윤석열한테 뭐라고 물어보고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네. 자 후보 배우자의 페이스북에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 서울대 이렇게 공부했으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나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마지막에 그 서울대 경영학 석사가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경영학 석사요? 네. 정식 석사예요? 경영대학원 2년 코스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서울대 경영대학원에서 석사 그 증명서 한번 내보세요. 네, 아 이거 정말 한 번 하기가 이렇게 힘드네요. 도대체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네. 이거를 여사님이 보고 완전 빡쳤다. 실제로 그 당시에 예, 자기의 자부심이 나름대로 어쨌든 본인은 네. 그러니까 본인의 가방끈을 누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뭐 다 뭐 표절도 했지만은 열심히 자기는 노력했다라고 노력을 생각을 한 하는데. 건데 서울대 이것도 제대로 한 건데 표절이 노력은 아니잖아요. 표절을 노력을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사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지. 나는 뭔가 아니 그 사회 활동하면서 그걸 하려고 했다라는 시도 자체가 아주 대단하다고 네. 보는데 김진태한테 완전 빡친 거야. 그러니까 절대 안 돼. 김진태는 여사가 그렇게 했다라는 걸로 추정이 돼요. 네. 그러니까 여사님이 빡쳤대. 그러니까 가서 충성서약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그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맥락 속에 이게. 나온 얘기다. 명태균이가 그래서 구해준 거다. 김진태를. 아니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이 이제 2022년 4월 그러니까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행해진 통화인데 지인한테 내가 의사도 아니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이제 안 할래 너무 힘들어 이렇게 이제 위세를 보입니다. 그러면서 공천관리위원 얘기하는 거예요.
11명 중 3명은 김진태 컷오프하면 안 된다. 8명은 컷오프 시켜라.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컷오프를 하라는 사람이 절대 다수라는 것 그렇지. 아닙니까? 그런 상황인데 반전의 드라마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당에서 공천을 하는데 공천은 공관위를 통해 가지고 보안이 생명이거든요. 이게 누구를 전략 공천을 하든 경선을 붙이든 이해관계가 너무 충돌하는 거의 욕망의 용광로 같은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 공천의 관리의 핵심은 공정성인데 이 국민의힘에서 당시 이루어졌던 공천을 보면 명태균이 공관위 내용을 거의 몰래카메라로 생중계로 보고 있듯이 다 보고 있어요. 표결 숫자까지 어떻게 다 합니까? 찬반 숫자까지. 그 명태균 말은 다 맞게 되고 명태균이 민 사람들은 다 공천됐어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게다가 당시 당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이 김영선 공천에 관련해서는 전날 카톡까지 미리 넣어주거든요. 12시 네. 넘어가지고. 그거 뭐 대통령이 뭐 전략 공천 아니고 경선하라는데 경선하라고 하던데, 이런 식의 예. 정보까지 흘려요. 그러면 당 대표부터 공관위원장, 당 대표면은 당의 최고 1인자 아닙니까? 모두가 다 명태균한테 지금 정보 상납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공천이 이루어지면 이걸 정상 공천으로 봐야 되냐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정당에서 하는 공천 업무를 다 방해한 게 되거든요. 그 공모가 있으면 공범으로 처벌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물론 권력이 개입해서 이준석 의원이나 공관위원장들이 모르고 된 것도 있겠죠. 뭐 그러니까 이거를 그중에는, 갖다가 수사를 통해 가지고 어디까지 명태균이 개입을 했고 어디까지가 범죄이고 아닌지를 구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는. 근데 저는 이 사안이 지금 특검이든 또 기존 검찰의 수사든 중심부로 못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답답한 상황인 건데 저는 이제 더 이상의 이제 논란은 무의미하고 네. 지금 나온 이 범죄의 단서들을 통해서 이제는 검찰을 압박해서 검찰이 윗선으로 수사가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거 특검 안 하고서 어떻게 진실이 밝혀지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검으로 가야 하는 운명적인 수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한 지방선거에서 이렇게 많은 혼돈이 내재가 돼 있을 수 있나 한 사람을 중심으로. 근데 더 웃긴 거는 그거 지금 혼돈을 일으킨 분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 개입 그러면 치를 떨면서 처벌했던 사람이에요. 여론조사 두 군데 돌렸다고 박근혜 대통령 깜빵을 보냈다니까요. 네. 근데 자기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제 강원도지사 선거 이렇게 나왔던 거고 그리고 이제 2021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언론 보도 관련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이제 실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미래한국연구소가 서울시장 관련된 그런 선거 관련해서도 비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실시했던 보도가 나왔습니다. 요거는 팩트인 거죠? 네, 그렇게 언론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기 최근에 이제 CBS의 강혜경 씨가 인터뷰하면서 네. 이 이준석 거는 아마 조작이 안 됐고 오세훈 거는 잘 모르겠다. 좀 더 봐야 된다. 좀 뭐 더 이런 봐야 취지의 된다. 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고 녹취가 하나 나왔었는데 김건희 여사가 이 오세훈 이 재보궐 여론조사 이거 해달라고 해가지고 열심히 돌렸다라는 게 한 번 있었잖아요. 지난번에. 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하는 수법이 자기네가 먼저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들이미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윤석열 후보한테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 앞단에 오세훈한테도. 네. 그러니까 그때는 오세훈한테 했던 이런 거를 명성을 가지고 또 윤석열한테 들이밀었겠지. 그런데 이때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막 이렇게 단단하지는 않으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인정을 받았지만은 먼저 오세훈이 먼저 요청한 것 같지는 않고 김건희가 요청을 했든지 뭐 자기가 해가지고 간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정말로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두 가지 의문이지. 정말로 한 번도 이거를 좀 활용을 안 했을까? 네. 또 하나는 돈 문제잖아요, 이거. 맞아요, 결국은 네. 이거 계속 돈 문제로 기괴돼. 그것도 대선 여론조사도 3억 7천만 원 이거 못 받아가지고 맞아요, 네. 돈 받는 건데 이게 지금 후원회장 김모 씨, 오세훈 당시 맞아요, 후보의 네. 후원회장 김모 씨가 대납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라는 네. 거죠. 요거는 좀 재밌는 포인트인데. 오세훈 시장이 만약에 후보가 그 요청하지 않았다라고 해도 왜 그러면 김건희는 오세훈의 경쟁력을 궁금해했을까? 이게 좀 미스테리 아니에요? 당시에 왜냐하면은 당시에는 윤석열은 입당하기 전이에요. 아, 시기적으로 네. 따져봤을 때 재보선은 네. 그러잖아요. 입당하기 전이에요. 네. 서울시장 때. 야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말한 내용이 사실이고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등장하는 게 사실이라면 그 시점이 굉장히 묘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입당하기 전에 왜 오세훈에 이거를 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역학관계가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이건 추론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나경원 의원을 굉장히 싫어한다라는 여의도에 파다한 썰이 있어요. 썰이 있다. 그런데 이때 붙었던 게 누구냐면은 나경원 오세훈이었고
나경원이 굉장히 앞섰었어 초반에는. 근데 이거를 오세훈이 뒤집었고 다시 그 다음에 안철수랑 단일화를 하면서 그것도 네. 뒤집혔어. 나중에 네. 뒤집혔잖아요. 기억난다. 맞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은 그리고 이게 여기에서 재보궐선거를 이겨야지 그 다음에 붐업이 돼서 대선도 이길 수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윤석열이 오세훈이 이기는 게 전체적으로 도움이 될 거다라고 네. 보고 그때 당시에 이준석, 김종인 전부 다 사실상 오세훈을 밀었어요. 그러니까 오세훈이 좀 더 이런 일종의 합종연행 과정이 이때부터 이미 시작이 됐다. 그러니까 그런 추론이 이 가능할 멤버들의 것이다. 이 네. 멤버들의 아 재밌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명태균 씨는 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10년 만에 만들어줬으면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서울시장 만들어줘서 감사하다고 이 얘기입니다. 되고 나서 김종인 전 위원장 배신하고 인사도 안 했다. 우리에게는 돈 몇 푼 주고 저거 보내라고 사람을 보냈다. 그게 사람인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김모 씨 얘기를 하는 거죠. 돈을 푼돈을 주고 이제 돌려보냈다는 식으로 이제 굉장히 나쁘게 말을 하는 거고 어제 이제 다른 방송에서 김소연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명태균 씨가 이제 오세훈을 향한 굉장히 적개심을 드러내는 용어들을 양아치다. 사용을 하고 있던데 아치형이다. 아치형이다. 건축물에 네. 아치라는 게 또 있으니까요. 아니, 아니, 근데 네. 그 양아치는 명태균이는 진보가 양아치고 보수는 건달이라고 했는데 오세훈은 진보야. 그러네. 진보의 탈을 썼나 보네. 아니 근데 저는 이 사안에서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은 김종인 위원장이 진실을 제일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세훈 당시 선거 때는 비대위원장이었고 선거를 맞아요. 네. 치른 분이거든요. 근데 그때 김종인 위원장의 상황을 좀 우리가 복기해 보면 당내에 뭐 김무성, 이재호 모든 쟁쟁한 사람들은 다 안철수를 밀었어요. 안철수 그래, 밖에 있는 후보를. 나 이런 역사가 너무 재밌어. 근데 그때 당시에 유일하게 당내에서 오세훈 당시 뭐 지지율이 4에서 6%? 그 정도밖에 안 되던 처음에는 분을 처음에 미미했군요. 예. 불출마 선언할 때는 근데 그분을 갖다가 당내에서 나경원을 이기고 결국에는 그분이 안철수와 단일화까지 가서 최종적으로 서울시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아주 외롭게 오세훈을 밀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이 세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뭔가 이 뭐랄까요 그 도핑 테스트처럼 뭔가 그 운동선수들 약물 투약하듯이 뭔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저는 명태균 아니었는가 싶은데 여기서 문제는 명태균 씨는 김종인 위원장을 2020년 10월에 만나가지고 2021년도 3월 5일에도 오세훈 시장 선거 전에도 만나가지고 전략을 다 자기가 짜주고 다 브리핑 해줬다는 주장하죠. 거거든요. 네. 근데 김종인 위원장은 만난 시점도 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수많은 인터뷰를 하셨는데 며칠에 만났다라는 거지. 뭐 2021년 6월에 4명 만날 때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건지 도통 모르겠어요. 정확하지가 않다는 정확하지가 거죠. 않으니까 네. 밝히질 않아요. 근데 명태균의 그러면 말을 맞다고 보면 2021년 3월 5일 날 만난 거거든요. 그 전부터 만났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은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가? 왜 만날 시점도 못 밝히고 얘기한 거는 타진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의구심이 드는 거고 네. 요 수법에 대해서도 아까 한동훈 수법 있잖아요. 그거보다 좀 더 발전된 수법이죠. 한동훈 수법은 당원 게시판에 써가지고 그걸 기자들이 받고 그거를 또 패널들이 나가가지고 떠들어주면서 요 여론을 형성하는 방식인데 이건 어떤 방식이냐? 미공표 조사를 막 돌린다 이거예요. 두세 번씩. 물론 돈 안 받고 돌려줍니다. 그거 다 나중에 뇌물죄가 되거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네. 되는 거예요. 돌려가지고 적절한 여론조사 방식을 취해서 단일화를 이기게끔 만들겠다. 이 전략이 통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겼고 그 이긴 대가를 가지고 명태균은 그 다음 선거로 본인이 뛸 수 있는 플레이어권을 얻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선거 이준석 당대표, 네. 그 다음에 윤석열 대선, 또 대선의 승리까지. 착착. 네. 그것이 이제 지선과 재보궐선거 공천 개입까지 가는 일련의 이게 수순이거든요. 그러니까 명태균은 돈 한 푼 안 받죠. 돈을 안 받는 대신에 권력을 얻는 거예요. 비선의 권력을 얻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김영선 세워가지고 자기는 그림자 국회의원 하면서 월급도 가져가고 창원 산단도 먹고 네. 뭐 이런 식의 지금 그림을 짰고 더 무시무시한 건 뭐냐면은 김종인, 명태균이 판을 짜가지고 윤석열은 대통령 2년짜리 개헌 대통령 만들고 네. 그 다음에 개헌해가지고 이준석 만들어가지고 대통령 뭐 8년을 해먹든 내각제로해서 20년을 해먹든 계속 해먹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고 이게 중간에 이들의 권력 투쟁 속에서 드러났기에 망정이지 이게 만약에 안 드러나고 만약에 실현됐다라면, 네. 끝까지 김건희, 이준석 동맹이 끝까지 살아남아가지고 정말 개헌하고 지금쯤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내려갔겠죠. 내려가서 만약에 이준석 대통령 체제가 돼서 영구 집권을 한다? 이거 정말 무시무시한 거고 저는 그 여론조작 관련해서도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성향 분석이라는 걸 해요. 네. 제가 이거 대통령 경선에서도 홍준표 쪽에서 당원 명부를 받아가지고 성향 분석한 문건을
지금 이준석 의원에게 넘겨줬다라는 의심까지 기사가 나왔거든요. 이게 여론조사 업체까지도 그렇죠. 하고. 업체까지 네. 나오고 저는 그때도 이상한 게 아니 성향 분석을 왜 합니까? 근데 오세훈 선거, 그러니까 그 대통령 경선 때 문제된 선거보다 6개월 전인 이 오세훈 선거에서도 성향 분석이 아니라 아예 로 데이터 자체를 넘겨줬다라는 거예요. 이거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이렇게 하는 여론조사는 없습니다. 네. 그럼 성향 분석을 받으면 오세훈 시장 캠프는 너무 편한 거예요. 자기들 지지한다라고 나오는 사람들 이미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만 문자 다 보내죠. 그리고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만 핀셋으로 그레이만 골라놔서 관리하면 돼. 그레이 존만 집중적으로 선거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의 편법과 불법과 부정을 써가지고 명태균이 본인의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이게 본질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까지 수사 들어가면요 보수의 종말은 더 신속해진다. 제가 지금 보수의 종말 자꾸 파는 게 아닙니다. 오늘 또 두 번 얘기하네. 이렇게 끼워 마케팅 아닙니다. 평론을 하다 보니까 네. 보수의 종말이 신속해졌다. 네. 신인규 대표님의 평론은 항상 어떻게 되냐면 딱 빠져들어서 맞는 것 같아 하면 딱 하이라이트 보수의 종말이다. 마지막에 책을 사라는 게 아니에요. 네. 사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소개를 좀 해드리면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당시 캠프에 명태균 씨가 2차례 찾아왔는데 우리와는 맞지 않는다고 해서 돌려보냈다. 이후 명태균 씨가 했다는 여론조사니 로데이터니 이런 건 우리 쪽에서는 강한 주장입니다. 본 적도 없고 반영한 적도 없다. 근데 이런 강한 주장이 사실은 무너지기도 쉽기도 하거든요. 여하간 해명 자체는 명태균을 통해서 득본 거 없다. 이런 주장을 분명하게 표명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명태균 씨가 그냥 내가 알아가지고 여론조사 돌려서 갖다 줬어. 제가 해봤는데요, 갖고 왔어. 아 이거 됐어요, 필요 없어요. 하면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냥 자기가 돌려서 온 거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네. 이제 참 보기만 했으면은 근데 그거를 이제 활용을 하기 활용했으면 시작하면은 문제가 되는 그게 거죠. 네. 조작된 정황을 알았으면 복잡해지는 건데 네.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오세훈 시장께서 이미 명태균 고발장은 다 썼다고 했는데 지금 그거 어디 있나 지금? 그건 고발장 아니고요. 고발 일기장입니다. 고발 일기장이에요. 자기만 봐요. 고발장 형식의 일기입니다. 오늘 속상했다 뭐 이런 거거든요. 네. 김종인 위원장. 아니 그리고 하나 더 이게 의구심이 드는 게 그 면제받은 여론조사 비용을 오세훈 시장의 후원자라고 여겨지는 김모 씨 이분이 좀 뭘 대납했다라는 의혹도 좀 그러니까. 나오고 있어서 네, CBS에서 보도를 했죠. 예, 저는 이거 네. 오세훈 시장 엄청난 타격인 게 그동안 오세훈이라고 하면 오세훈 선거법 깨끗한 정치 클린. 돈 없애는 하마 돈 먹는 맞아요. 하마 네. 지구당을 없애는 이 정치로서 사실은 아주 젊은 나이에 서울시장까지 보수에서는 큰 자산으로 키워준 정치인이에요. 네. 물론 중간에 부침은 좀 있었습니다만은 이분이 돈 문제에 있어서 사실상 이거 작은 차떼기 아닙니까? 돈봉투나 차떼기나 뭐 같은 돈인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거 사실로 드러나면 네. 오세훈의 정치 생명도 전 매우 위태로워질 것이다. 그런 한둘이에요.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도 새로운 젊은 보수 해가지고 나왔다가 지금 야근 짓만 다 해가지고 지금. 그리고 하나만 더 돈봉투가요. 네. 민주당 돈봉투는 저렇게 송영길 대표 구속까지 시키는데 여기는 왜 김건희 돈봉투와 후원회장 돈봉투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고요해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김건희 정보투가 약간 쓱 묻히는 분위기인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이거.